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혈압은 괜찮다고 하는데 왠지 가슴이 답답한 날이 반복되시나요? 손발이 차고 하루 시작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특별한 병이 없어도 혈관 탄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무엇을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바꿔야 한다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아침 5분입니다. 혈관은 밤 동안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젊은 혈관은 이 변화를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혈관은 갑작스러운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손끝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 이것은 혈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카페인이 먼저 들어가면 혈관은 일시적으로 긴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밤 동안 우리는 약 400ml부터 500ml까지의 수분을 잃습니다. 기상 직후 혈액은 평소보다 조금 더 농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움직이고 자극을 받으면 혈관은 더 큰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제 10초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고 깊게 숨을 3번 쉬고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신다면 혈관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 3분에서 5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 두통이 줄고 하루 시작이 부드러워지고 손발 차가움이 완화되는 경험. 기적이 아닙니다. 출발점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침 시작의 정확한 순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3가지 실수, 그리고 7일 만에 체감하는 루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60대 이후 혈관이 더 예민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같은 생활을 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까요? 핵심은 혈관 내피에 있습니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세포층입니다. 이 내피는 혈관을 넓히거나 줄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조절하는 손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손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곧바로 확장하고 필요 없으면 다시 안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완전히 막히지 않아도 잘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먼저 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야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피 기능 저하가 더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혈관은 단단해지기 전에 먼저 예민해집니다. 아침에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반응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가 특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날 때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잠깐 머리가 띵한 느낌. 이것은 혈관과 심장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맞추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20초만 집중해 보십시오. 기상 직후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깨우지만 동시에 혈압도 올립니다. 젊은 혈관은 이를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그러나
탄력이 떨어진 혈관은 그 상승을 완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아침은 혈관의 시험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바로 밀어붙이면 하루 내내 긴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드러운 준비 과정을 거치면 혈관은 안정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섹션 1에서 말씀드린 호흡과 물 한 컵. 그 작은 준비가 내피 기능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당신이 무심코 넘겼던 작은 증상들이 왜 혈관 신호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손끝이 유난히 차갑다.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먼저 무겁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맑지 않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혈관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의 반응성이 떨어지면 가장 먼 곳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종아리처럼 말초 부위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도 기능 저하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몸은 불편한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능적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하다면 단순한 근력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류 확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 공급이 지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15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가운 날씨에 손가락이 쉽게 하얗게 변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 역시 혈관 반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 피로가 심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진한 커피, 단 음식, 강한 운동.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시죠? 섹션 2에서 내피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막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신호가 있다는 것은 아직 회복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알림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먼저 바꾸는 음식보다 왜 리듬이 먼저인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영양제를 추가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면 좋은 음식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오르고 밤에는 내려가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이 흔들리면 혈관 반응성도 흔들립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아침 공복에 바로 강한 운동을 하면 대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혈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 좋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기상 직후 혈압 변동이 큰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강도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과 1분에서 2분 준비 후 일어나는 것.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혈압 상승 속도는 달라집니다. 혈관은 충격을 싫어합니다. 예고된 변화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바로 뉴스나 휴대폰을 보는 대신 숨을 3번 쉬고 몸을 천천히 세운다면 그 순간 혈관은 이미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기억하시죠? 섹션 3에서 작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호의 출발점이 바로 리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첫 번째 열쇠, 물 한 컵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물 한 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총 물 섭취량은 신경 씁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밤 동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약 400ml부터 500ml 정도입니다. 기상 직후 혈액은 평소보다 약간 더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점성이 조금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들어가면 혈장량이 보충되면서 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기본 생리학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찬물은 순간적인 혈관 수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예민해진 혈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물은 부드럽게 라고 말합니다. 이제 호흡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급하고 얕은 호흡은 긴장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혹시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며 숨이 짧아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이제 15초만 해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혈관 확장을 돕는 산화질소 분비를 자극합니다. 기억하시죠? 섹션 2에서 내피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내피는 부드러운 자극에 반응합니다. 물과 호흡은 그 부드러운 신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관과 직접 연결된 근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과 근육을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스스로 혈액을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근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감소가 진행되면 말초 순환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점. 강한 운동보다 짧고 반복적인 가벼운 수축이 아침에는 더 적합합니다. 기상 직후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15회. 어깨를 크게 돌리기 10회. 이 동작만으로도 혈류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이제 15초만 상상해 보십시오. 물과 호흡 후 종아리를 가볍게 깨운다면 심장은 준비된 혈관과 함께 움직입니다. 학계에서도 근육 수축이 혈류를 자극하고 내피 기능을 돕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의 강도는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도보다 리듬,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부모님이나 가족과도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하시는 단백질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혈관 이야기인데 왜 단백질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혈관 내피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 자극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근육이 유지되면 말초 순환도 안정됩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혈관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점.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저녁에 집중해서 드십니다.
그러나 밤에는 활동량이 적습니다. 반대로 아침은 밤새 공복을 지난 직후입니다. 이때 적절한 단백질이 들어가면 근육 회복 신호가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대사 건강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유지가 중요한 60대 이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유행보다 당신의 몸 반응을 보십시오. 기상 후 물과 호흡, 가벼운 움직임을 한 뒤 위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포함하십시오. 계란 1개, 두부 몇 조각, 요구르트 1컵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분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하시죠? 섹션 6에서 근육을 깨웠습니다. 그 후 단백질이 들어가면 회복 신호가 더 명확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소금 이야기의 균형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소금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소금을 줄여야 한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똑같이 반응할까요? 학계에서는 염분 민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면 혈압이 크게 오릅니다. 반면 어떤 분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즉,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소금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어지럼이나 피로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면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이지 적정 섭취가 아닙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 식탁소금보다 가공식품 속 나트륨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빵, 햄, 인스턴트 음식에 숨겨진 나트륨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15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 하나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 수면 부족, 스트레스, 움직임 부족 같은 더 큰 요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혈관은 복합 시스템입니다. 수분, 근육, 단백질, 리듬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하루 5분 루틴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5분입니다. 첫째,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호흡 3번,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합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1컵,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않습니다. 셋째, 발뒤꿈치 들기 15회, 어깨 크게 돌리기 10호회, 총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셔도 되고, 때문에 식사를 해도 되고, 운동을 시작해도 됩니다. 핵심은 바로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이 루틴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수분은 혈액 점도를 완화하고, 호흡은 혈관 이완 신호를 보내며, 근육 수축은 혈류를 촉진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혈관은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혈관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 가능한 리듬에 더 잘 반응합니다. 하루 1시간 운동보다 매일 5분 준비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10초만 상상해 보십시오. 7일만 이 루틴을 반복한다면 아침 두통이 줄 수 있고 손발 차가움이 완화될 수 있으며 하루 시작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출발점이 달라지면 반응도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에 대해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속도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앞이 잠시 어두워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다리를 먼저 내리고 최소 20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물도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 마십시오. 근육 움직임 역시 숨이 차지 않는 범위에서 가볍게 하십시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스트레스 역시 혈압만큼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뉴스부터 보는 습관은 혈관에 첫 긴장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첫 생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은 천천히 시작하겠다. 이 한 문장도 혈관에게는 안정 신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일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7일만 해보십시오. 첫째 날, 아침 호흡 3번과 물 1컵. 이것만 합니다. 둘째 날, 여기에 발뒤꿈치 들기 15회를 추가합니다. 셋째 날, 루틴 후 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숨이 차지 않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날,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포함합니다. 계란 1개나 두부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날, 낮에 1시간당 한 번 1분 움직이기를 실천합니다. 여섯째 날, 저녁에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한 접시를 추가합니다. 일곱째 날,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아침 두통이 줄었는지, 손발이 덜 차가운지, 하루 피로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는지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중요한 사실 하나, 혈관은 며칠 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비교적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7일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 왜 지금이 늦지 않았는지 조금 더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관은 거창한 변화보다 출발점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면 새로운 영양제, 강한 운동, 특별한 식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침에 3분, 5분입니다. 눈을 뜨는 방식, 숨을 쉬는 속도, 물 1컵의 순서. 이 작은 반복이 혈관의 첫 반응을 바꿉니다. 기억하시죠? 혈관은 충격을 싫어하고 예고된 변화를 좋아합니다. 60대 이후 혈관은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반응합니다. 완전히 굳은 돌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 두통이 줄고 손발 차가움이 완화되고 하루 시작이 조금 가벼워지는 경험.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반복의 결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혈관은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안전망입니다. 생활 리듬은 기반입니다. 둘은 함께 작용합니다. 이제 한 번만 도전해 보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 함께 시작하면 지속하기가 더 쉽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아직 반응합니다. 작은 반복이 노후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출발점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곁에서 설명해 드린 중년 여성 의사였습니다.